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선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과연 뭘까요? 품질, AS 사후 관리, 다른 후기. 아무래도 특히 이제 고가의 서비스에 해당될 경우 더욱더 이 가격, 이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모발이식의 비용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절개냐 비절개냐 이런 수술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병원에 따라서 비싼 병원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발이식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면모나 심느냐, 즉 이식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병원에 이제 물어볼 때 그 병원에서 비절개 3,000모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수술을 하기 전에 또는 하는 중에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3,000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3,000모인지 2,700모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심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서 2,997, 2,990 얘기를 꺼내기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말은 안 해도 이런 의문,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한 뒤에 기분이 좋아서 나 드디어 수술했다 이렇게 모발이식 관련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댓글이 달리겠죠. 좀 밀도가 낮아 보이는데요? 땡땡님은 2,500모인데 님보다 많아 보이는 듯 크크. 이런 댓글이 달리면 기분도 나쁘고 수술 결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병원에서 여러분이랑 약속한 3,000모를 심었는지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삭발을 해가지고 심은 부위 모발을 하나하나씩 세는 분들도 있고, 수술할 때 맞추는 데 있지만 이렇게 감각은 느껴지거든요. 이게 머리를 누르는 느낌 같은 건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속으로 세는 분들도 있죠. 자, 350개, 350개. 그런데 이게 3,400개도 아니고 수천 개예요. 그리고 또 수술이 한 번에 쭉 다 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뽑고 심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몇 시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환자가 봤을 때 심은 모발과 원래 있던 모발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모발이식 기계에는 이렇게 뽑을 때, 특히 이제 비절개죠, 하나하나씩 펀치를 할 때마다 이 기계에서 숫자를 카운트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수술실에서 이런 숫자 속이는 거는 맘만 먹으면 일도 아니에요. 여느 다른 전문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료 분야는 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불평등이 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11을 산다고 쳐보죠. 알아보다가 이제 어디서 제일 최저가에 판다길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상자를 딱 열었더니 갑자기 갤럭시 노트 5가 나왔어요. 이러면 여러분 사기당한 걸 바로 알게 되죠.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런데 의료 분야는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의료진이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 소비자인 환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3,000모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도 병원에서 3,000모 맞아요, 충분히 심어드렸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정말 양심 없는 병원에 가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눈뜬 장님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언제나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80점이 됐든 90점이 됐든 95점이 됐든 최대한 결과를 100점에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일단은 시스템을 잘 파악해야 돼요. 특히 이럴 때 중요한 게 AS에 관한 부분이죠. 실제로 많은 경우는 내가 3,000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2,800모만 했다고 칠게요. 거짓말을 했다고 쳤는데 그런데 결과가 잘 나왔어요. 진짜 풍성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약속한 만큼 라인이 내려오지 않고 밀도가 낮아 보인다. 난 이 부분이 땜빵이 생긴 것처럼 분명히 심었는데도 비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AS 정책이 어떤지를 미리 파악하고 결정하는 게 좋죠. 여러분이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말을 꺼내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대놓고 물어봐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병원마다 정해진 AS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신뢰가 가는 그런 의사, 병원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렵죠.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고 하면 그 의사가 지금까지 어떤 수술 결과를 냈는지 비포 애프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데 이런 데서 후기를 좀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러 가서 그 의사를 만났을 때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때 납득이 될 만한 치료 계획이 있고 신뢰가 가냐, 이런 문제예요. 물론 이런 부분도 사람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무조건 잘 될 만한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의사 좀 자신감 있어서 좋은데, 좀 믿음이 가는데, 진짜 잘하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다 잘 되는 게 어딨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잘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지, 너무 그냥 덮어놓고 잘 된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안 가네, 이런 성향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 현실적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를,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신뢰가 아직 안 생긴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수술 결심을 하게끔 신뢰가 생길 때까지 상담을 해보세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상담을 길게 하거나 한번 상담했던 분이 다시 또 오셔서 뭐 2번, 3번 상담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본인이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후회를 결국 생각하면 오히려 수술 전에 노력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모든 의사를 의심해라, 병원을 다 의심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내적으로 나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뭐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들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 결과는 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 정도 결과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병원이 이렇게까지 해주네, 그러면 믿고 맡겨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수술 전에 의사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제로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뭐 특정 병원을 얘기하진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신뢰가 갔다, 나는 병원을 고를 때 이 부분이 마음 들어서 수술을 결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또는 이 수술을 고려하시는 많은 예비 수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